있었던 우리 지역의 뉴스를 엄선해서 외국어 자막으로 소개하는 뉴스 다시 보기입니다. 요즘 대학가마다 외국인 유학생 보는 게 어렵지 않죠? 한국을 배우기 위해 유학 온 외국인 수가 전국에만 5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그 이면에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6년 전 한국으로 유학을 온 중국인 A씨. 입학 시에 요구되는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했지만 전공 수업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학당에서 공부한 것은 그냥 한국어 교육, 그냥 교재. 근데 전공 들어가면 다 전공책이잖아요. 도내 대학이나 대학원으로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 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기준으로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학교 신문이 중국어나 베트남어로 발행되는가 하면 수업마다 많게는 4분의 1가량이 외국 학생일 정도. 문제는 언어 능력이 부족한 유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전북대의 경우 2명 중 1명꼴로 교육부가 권고한 어학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립대 사정은 더 심각한 상황. 교수들은 수업 수준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난감하고 한국 학생들은 외국인 유학생과 같은 조에서 활동하기를 꺼리는 등 학내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온 좀 되신 분들은 한국말이 좀 괜찮으신데 안 되는 분들은 한국말이 거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조별 과제라던가 그런 거를 같이 만약에 같은 조가 되면은 의사소통이 좀 어려워. 최근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더욱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입생 수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더 적어지게 되는 내년부터는 이런 추세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학생 숫자 늘리기로 대학이 학위 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학점을 인정해주고 부여하는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죠. 그 학생들을 계속 등록하게 하고 유치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것, 그것은 교육보다는 비즈니스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유학생들의 어학 기준을 엄격히 하는 대신 전공 수업 전 예비 과정을 제공해 유학생들의 학업을 돕습니다. 도내 외국인 유학생 5천 명 시대. 대학가의 글로벌 바람이 상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숫자 늘리기에 앞서 내실을 고민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지역 공동체 회복과 돌봄 강화를 위한 가족센터가 조성됩니다. 전라북도는 2023년까지 360억 원을 투입해 가족 돌봄을 지원하고 성별과 세대 간 이해를 돕기 위한 가족센터를 익산과 정읍, 김제 등 8개 시군에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강한 가족센터는 가족 소통 공간과 놀이, 교류 공간, 상담실 등이 배치됩니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3일부터 12월까지 올해 생산된 공공비축미 7만 1천여 톤을 사들이기로 했으며 매입가는 10월에서 12월의 산지 쌀값의 평균입니다. 도내 매입량은 지난해보다 5,300여 톤 늘어났으며 벼 수매 직후 포대당 3만 원이 지급되고 정산은 연말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오는 2023년까지 전주 월드컵 경기장 일대에 서울 잠실과 비슷한 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기존 육상 경기장과 실내체육관도 신설 형태로 이전될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새로운 쉼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전주시 외곽 지역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일대입니다. 지금은 보조 경기장과 논, 공터로 이루어져 있지만 4년 뒤면 서울 잠실의 올림픽 종합운동장과 비슷한 스포츠타운이 조성됩니다. 덕진동에 있는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전북대 안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차례로 옮겨오기로 한 겁니다. 전주시는 이미 14년 전 이곳을 체육시설 부지로 정했는데요. 최근 부진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한 상태입니다. 정부 심사를 마친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은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실내체육관은 오는 2022년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신설될 경기장은 관중석 수나 시설면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전망. 국비를 포함해 1,4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만만찮은 게 사실이지만 기존 시설들이 노후화로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스포츠 시설들을 이곳에 집적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홍보 효과가 있고 시설 운영 효율화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장기적으로 스포츠타운의 녹지공원을 갖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운 상태입니다.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이 이전함에 따라 기존 덕진동 부지를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시민의 숲 1963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전북 경제활동 인구가 빠르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북 인구 규모는 지난해 181만 8천 명에서 2030년 171만 8천 명으로 10만 명가량 줄어 전국 도 단위에서 가장 빠른 감소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또 60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은 지난해 25.9%에서 2030년에는 38.8%로 12.9%포인트 늘어나 지역사회 활력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모바일 구매가 가능해지고 할인 폭도 확대됩니다.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최근 모바일 앱 거래 시스템 구축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하는 시중 6개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권의 구매와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2천억 원 한도로 기존 5%에서 10%로 할인폭을 늘려 소비자 혜택이 커졌고 환전 불편과 종이 상품권 발행 비용도 없어져 상품권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도내 각 시군의 행사와 복지 정책을 소개하는 지역 소식 시간입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오는 11월 말까지 관내 초중생 8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 농촌 현장 공부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전통 문화와 농사 체험을 통해 지역 농촌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농부들이 현장 실습을 지도하고 학생들은 벼 수확이나 고구마 캐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한양하고 사진 찍고 한양 먹이 줄 때 사진 찍고 알쓰게 만들기 해서 좋았어요. 단기간 국내에 머물며 농가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고질적인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지난 7일 필리핀 신랑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 협약을 맺고 내년 봄부터 사과 재배 농가에 40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이 심각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바쁜 농가에 힘이 되고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제 지평선 축제를 축하하는 에어쇼를 선보입니다. 공군 블랙이글스는 오는 27일부터 열흘간 김제 벽골제에서 열리는 지평선 축제에 참여해 개천절과 폐막일 등 3차례에 걸쳐 에어쇼를 펼칩니다. 순창군은 다음 달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세계 발효소스 박람회를 엽니다. 순창 장류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소스 박람회는 10월 18일부터 나흘간 열리며 세계 각국의 소스로 만든 요리와 향신료를 맛볼 수 있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장수군이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해 천혜의 산림 환경을 활용한 산림 레포츠 기반 시설을 조성합니다. 산림 레포츠는 산악 자전거와 산악 마라톤, 승마 등으로 레포츠 시설이 조성되면 다양한 경기 활동이 이루어져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 운동으로서 레포츠 선수들과 동호 회원들에게 맞춤형 기반 시설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완주군이 노인복지와 지역상권 활력을 위해 만 8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의 임의용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2,500명으로 2만 원 상당의 임의용실 이용권을 상하반기에 나누어 지급받게 되며 관내 미용실과 이발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시가 보육 환경을 크게 개선합니다. 전주시는 기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해온 아동수당을 이달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호성동과 송천동에 국공립 어린이집 6곳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오는 2021년 3월까지 50억 원을 투입해 만성지구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짓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아이들에게 입소 기회를 줄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외국인 배우자 이름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됩니다. 이전까지는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은 특별히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본에 기재되지 않았었고 그 신청 절차 또한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웠다고 하는데요. 그간 행정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다문화 가정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네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